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간목편 수월의 그 간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월은 마찬가지로 가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신월보다는 6월이 나무가 더 자란 나무고 6월보다는 수월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나무가 전부 다 성장한 나무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한 나무는 반드시 정화를 봐야 됩니다. 정화를 봐야만이 이 정화가 경금이라는 도구를 신금으로 만들어서 이 신금을 가지고 간목, 나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간목과 정화 그리고 경금 또는 신금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뭔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금을 신금이란 도구를 만들고 이 신금을 가지고 또 간목 나무를 수확한다라고도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금이란 도구를 그냥 쓰게 되면 이 경금은 가공되거나 정제되지 않는 둔탁한 쇠뭉치입니다. 쇠뭉치가 가을에 간목을 만나게 되면 금극목으로 간목의 뿌리, 나무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과 경금이 있으면 이 경금을 또 다스려줄 수 있는 정화가 있어야 좋은 겁니다. 만약에 간목과 가을에 이런 청강구조가 있는데 가을일 경우에 대신에 이 정화를 극하는 임수나 개수가 있게 되면 사주가 이거 꽝이 되게 됩니다. 꽝이라는 것은 격이 한참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와 개수 때문에 간목이라는 나무가 수확할 게 없는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해석이 천지 차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글자는 항상 생해주거나 보호를 해야 되고 나쁜 글자는 합을 시켜야만이 사주가 역전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무쌍한 이치가 사주 속에 있기 때문에 사주 공부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만약에 간목이 경금을 보는 경우 또는 임수를 봤을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의 경우에 한해서 그럽니다. 가을 간목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면 바로 나무가 하늘에서 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를 맞고 있다. 가을에 수확기에 비를 맞아버리면 열매가 전부 다 상합니다. 농사를 지어오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가을 수확기에는 비가 내리면 그건 죽음의 비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간목이 경금이라는 열매를 달고 있을 경우 임수나 개수 이런 수가 있게 되면 수는 인수는 보통 우리가 사주에 있게 되면 공부를 잘한다라고 통변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공부하고는 아주 인연이 멀게 되고 또 직장을 다니더라도 남들보다 승급이 많이 늦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특히 가을 간목이 천간에서 임수나 개수를 보는 경우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임수나 개수를 보는 경우. 근데 특히 개수를 보게 되면 이 개수는 가을 나무가 태양을 봐야 화창한 날씨, 이 화창한 날씨에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개수를 보게 되면 이 개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작용을 해서 태양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태양의 빛을 가린다? 그러면 간목이 태양을 보지 못하고 성장한 나무가 되기 때문에 열매나 수확물이 아주 적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간목이 물론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천간에서 개수를 보는 경우 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기 때문에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감목은 자꾸 자신의 터전을 옮겨 다닙니다. 이 옮겨 다닌다라는 게 상당히 사주에 있어서 통변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자일 때의 이 해석과 여자일 때의 해석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개수를 이렇게 갖고 있는 나무들은 이사라든지 변화 변동이 살면서 많게 됩니다. 단순한 변화 변동이 아니고 사주에 그릇이 안 좋을 경우에는 가정에도 풍파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여름에는 필요하지만 가을, 겨울에는 대체적으로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주의 그릇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을, 겨울에 물이 필요가 없는데 경금이나 또는 임수, 개수를 써야 할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봄과 여름에는 물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또 이 화나 목이라는 글자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쓰지 말아야 될 글자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 이런 것을 상반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에서 상반용신, 즉 쓰지 말아야 될 글자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 이런 사주들은 전부가 다 쉽게 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게 되면 파란만장합니다. 삶이 파란만장하다, 곡절이 많다, 주변이 시끄럽다, 주변이 항상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람들, 뭔가 잘못된 것을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구조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용신이라는 개념인데, 이 용신이라는 게 바로 적천수에서 말하는 용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용신, 수용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주 8자리 전체를 놓고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글자가 계절에 맞는 글자면 올바른 정신을 쓰는 사람이고, 그 계절에 맞지 않는 글자를 쓰게 되면 뭔가가 생각이나 사고가 이상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추후에 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가을인데, 가을이라고 해서 이 가을이라는 게 신월이 있고 6월이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신월이나 6월 요때를 보통 그냥 가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가을. 그런데 이 수월이라는 게 약간 재미있는 글자인데, 수월에 태어난 과목은 약간 해석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지지에 있어서 영향력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형태의 사주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을의 간목이지만 신월의 간목과 6월의 간목보다는 이렇게 수월의 간목 자체가 사주가 재물복이 큽니다. 물론 천간 구조에 따라서 다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수월부터는 이게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가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되고, 건조하게 되면서 이제 겨울로 본격적으로 계절이 진입을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신월이나 6월보다는 요 수월에 태어난 사람들, 지지의 조우를 상당히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조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제가 실제로 이거는 제가 아는 분 사주는 아니고 어느 책에서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가 저한테 상담을 보러 왔다면, 갑신생이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을류, 병술청해, 보자기축, 경인. 2004년생이네요. 2004년생이나 아니면 이제 54년생, 54년생이나 2004년생. 여기 아마 54년생 같으신데요. 54년생. 이렇게 54년생이신데,
1954년생. 요 사주가 만약에 저한테 보러 왔다면, 이 사주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재물 보기 괜찮은 사주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술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술토 하나만 가지고 있게 되면, 지지의 조운은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술월부터 남자이기 때문에 대운이 술해자축을 해서 북방으로 흐르게 됩니다. 북방으로 흐를 경우 이 술토가 아주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의 먹고 살 기본 재산은 뭐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약간 비슷한 형태의 사주가 일본의 무슨 황태자의 왕비의 사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형태들이 왜 그러냐면 팔자가 좋습니다. 이 조우가 잘 되어 있는 사주들이 일단 팔자가 좋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큰 우여곡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화라는 글자가 일단 없고 단지 지지로는 조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은 안 되고 만약에 이 사주가 50세나 40세, 50세가 넘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게 되면 저는 이런 사주 무조건 그냥 공인중개사 하라고 그럽니다. 부동산. 이 나무라고 하는 목이라는 것은 토에다 뿌리를 받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토에 관련된 업종은 다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도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하나의 사주입니다. 이게 가을에 천간에 이 비견겁이 4명이 이게 4개의 간목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지금 성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간목이 비견이 4개가 있게 되면 뭐 궁겁증제, 제다시냐 그런 말들이 다 좋은 그런 말도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천간에서 무기년도 세운 같은 경우에는 재물적으로 무조건 엎드리고 가야 됩니다. 네. 물론 업종에 따라서 시비가 많이 갈려지긴 하지만 대체적인 큰 뭐 기계 뭐 예를 들어서 뭐 돈가스 같은 걸 제조해서 전 이런 설명을 잘하는데 돈가스 같은 걸 제조해서 팔아서 남기겠다 이런 장사들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화라는 글자가 없게 되면 그런 쪽으로는 절대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자격증 같은 거 공인중개사 이런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1년 1년의 운을 보고 잘 덤비면 됩니다. 이렇게 비견겁이 많은 사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 비견겁다. 이런 특징. 그리고 지지로 이렇게 술토가 있는 사주들. 이 사주가 어떻게 보면 부인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안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간목이 술토라는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토 자체가 부인의 궁이 됩니다. 부인궁이 되고 부인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놈의 술토는 다양한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술토 속에는 정화라는 글자가 있어서 조우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이 술토 속에는 신금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간목의 뿌리를 쿡쿡 이게 찌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찌른다? 그러면 찌름을 당하는 간목은 상당히 신경이 예민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부궁이 불미한 사주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지로 부인이나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지지로 연달아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약간의 이 사람의 외도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어떤 이 자기 공부인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이 간목이다 가을의 술월의 간목은 상당히 잘 살펴서 통변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해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가는 그런 간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만약에 가을에 천간에 이런 식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가을 천간의 간목이 임수나 개수 특히 이 개수를 보는 경우 단 개수를 잡는 글자 개수라는 이 흉신을 잡아주는 글자가 없을 경우에 지금 하나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그냥 노동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노동자 조금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일들 이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 이런 식의 해석을 잘해야만이 실제 저희 같은 이제 사주 명략을 공부한 사람들은 상담하러 온 내담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릇은 항상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만이 사주 상담이 원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월의 관목에 대해서 간단히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